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배터리 화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마도 물을 조금 더 하면 될 듯? 그리고 핵에너지 AI 붐이 퓨즈를 날렸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기사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성 배터리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정부와 투자자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그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전기차, 가전제품, 그리고 에너지 저장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전해질이 사용되는데 이로 인해 고온에서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 배터리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레그로 에너지와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는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줄어들어 안전성이 향상되며 비용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얼레그로 에너지의 CEO인 토마스 나는 고객들이 비용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라며 수성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수성 배터리는 현재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ESS 택는 수성 배터리를 암스테르담 공항의 지상 전원 장치에 적용해 항공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폼 에너지라는 회사는 녹슨 철을 이용해 전력을 생성하는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이 배터리 역시 물 기반의 전해질을 사용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와 같은 배터리는 장기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하여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터리의 상용화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REDFLOW는 배터리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ESS텍의 경우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배터리 전력을 그리드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태양광 패널처럼 빠르게 보급될 가능성도 큽니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배터리 안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배터리 기술의 진보는 우리 일상에서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원자력 에너지와 AI 관련 산업에서의 최신 동향을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발전소 간의 전력 계약에 대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FERC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제 변경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많은 기술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들이 기술 회사들과 장기 전력 계약을 맺어 항상 사용 가능한 전력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재생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특히 AI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죠. 이번에 FERC는 TALN 에너지의 원자력 발전소가 에머잔의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TALN 에너지는 수스케에너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머잔으로 공급하는 전력을 300MW에서 480MW로 늘리길 원했으나 FERC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가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정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FERC의 이번 결정에는 유틸리티 회사들의 반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유틸리티 회사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송전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ERC는 송전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이해 관계자와 그리드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TALN 에너지와 같은 회사들은 일부 전력 구매, 계약 PPA 협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약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기술 회사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칸스털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맺고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미터압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력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칸스털레이션이 전력을 그리드에 공급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력을 그리드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직접 연결 계약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적용받아 원자력 발전소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FERC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 간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TALEN 에너지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업체들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칸스털레이션의 사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가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규제와 안전 문제로 인해 원자력 전력이 데이터 센터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으로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